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대칭성이 푸리에 시리즈를 어떻게 간단히 할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칭성 중에서 특별히 이제 even 그리고 이제 odd 펑션이라고 하는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y는 fx. 자, even odd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이 함수 그때의 함수값이 그냥 x에서의 함수값과 똑같을 때 그때 우리가 이 함수를 even 펑션이라고 불러요. 우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이 원래 함수값의 전체 마이너스가 될 때 이 함수를 odd 펑션, 기함수라고 불러요. 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제 우함수와 기함수, even 펑션, odd 펑션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even 펑션이 이를테면 코사인 펑션 같은 거예요. 코사인 펑션.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odd 펑션이 사인 함수인데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요. 그러면 이제 even 펑션이란 건 뭐냐면 내가 어떤 x라는 점에서 이 함수값을 계산했죠. 저 빨간 점선의 높이가 함수값이죠. 그때 함수값과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그럼 이 자리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x. 이때의 함수값, 두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다 가능한 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y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와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완전히 일치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even 펑션 얘네들은 함수의 그래프가 y축 대칭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반면에 이제 odd 펑션은 x의 함수값이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게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요 점과 요 점을 이제 이으면 항상 이제 원점을 지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지점에서 함수값이 그래프가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 원점 대칭되는 곳에 역시 함수의 점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얘를 원점 대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even 펑션의 그래프는 y축 대칭 성질이 있고 odd 펑션의 그래프는 이제 원점 대칭 성질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이 대칭성을 갖는 함수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많을까? 여러분이 그냥 눈 감고 아무 함수나 딱 적었다. 아니면 뭐 수학책에서 아무 함수를 딱 끄집어냈다. 그 함수가 even 펑션이 되거나 아니면 odd 펑션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렇죠? 대부분의 함수는 저런 대칭성을 가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대칭성을 논하냐 하면 이제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임의의 함수가 있어요. 자, 이 임의의 함수는 내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네요. 어떻게 적냐면은 그 함수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것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이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죠. f-x를 더해주고 빼주고 했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 결과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 부분, 이 앞에 있는 파트, 이 파트는 이 파트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f-x 더하기 fx,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똑같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파트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f-x 마이너스 fx니까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아주 단순한 수학적인 조작을 해봤더니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뭐냐면은 임의의 함수 fx는
even 펑션과 add 펑션의 합으로 쓸 수 있다. 항상 모든 함수는 even 펑션과 add 펑션의 합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예로 y는 exponential 함수.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원점 대칭도 아니고 y축 대칭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대칭성도 없는데 내가 얘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조작을 하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걸 빼주고 자 이렇게 하면 자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게 코사인 하이퍼볼리 x 뒤에 있는 것이 사인 하이퍼볼리 x 익스포넨셜 x라고 하는 아무 대칭성이 없는 함수가 좌우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인 그 함수의 합으로 쓰여졌네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대칭성이 있는 함수를 다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모든 함수를 다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함수는 그 두 가지 함수의 합으로 쓰였기 때문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성질이 있고요. 또 이 대칭성은 또 이제 또 재미있는 이제 대수적인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떤 even 펑션과 even 펑션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냥 even 펑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add 펑션에다가 add 펑션을 더하면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그냥 add 펑션이 되는 거죠. even 펑션 더하기 add 펑션은 걔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대칭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덧셈은 이제 단순한데 even 펑션에다가 add 펑션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면 x자리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여기서는 그냥 플러스 1이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전체가 add 펑션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dd 펑션 곱하기 add 펑션은 얘는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와서 플러스 1이 되네요. 도로 자기 자신이 되니까 얘는 이제 even 펑션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even add 이 성질을 알면 그 함수들의 조합이 또 어떤 대칭성을 갖겠는가 아니면 그 대칭성이 깨지겠는가 이런 것들을 손쉽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함수의 대칭성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 대칭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인가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미 어떤 어떤 함수 이제 풀의 시리즈가 생각해 봅시다. 그 함수가 주기가 2L짜리 이제 이런 풀의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풀의 시리즈의 이론에 의하면 얘는 2분의 A0 더하기 자,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AN과 BN은 자, 요 적분, 그 다음에 BN은 자, 이렇게 쓰여진다고 했어요. 칸이 부족해서 조금 이제 글씨가 엉망이 됐는데 좀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지난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fx가 even 펑션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코사인 같이 이제 좌우 대칭이에요. y축 대칭. 함수의 그래프가 y. 그러면 자, 이 시리즈에서는 사인 앞에 있는 모든 개수가 자동적으로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왜 보일 수 있냐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게 좌우 대칭이에요. 그런데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두 함수를 곱하면 함수의 대칭성이 어떻게 된다? 얘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되죠. 아드 펑션이 돼요. 근데 그 아드 펑션을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을 했어요. 그러면 원점 대칭 함수를 좌우에 대해서 똑같은 구간에서 적분하면 걔는 오른쪽 적분과 왼쪽 적분이 정확히 캔슬 되죠. 그렇죠? 그래서 b가 0이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좌우 대칭인 함수는 항상 걔를 이제 프리에 전개를 하면은 코사인 항만 나오게 돼요. 코사인 항만 나오게 돼서 그래서 얘를 프리에 시리즈 아주 특수한 경우라 그래서 얘를 이제 코사인 시리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 프리에 시리즈 이게 새로운 용어가 아니라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프리에 시리즈로 전개를 하면 사인 항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항은 그러니까 원래 프리에 시리즈 계산하려면은 여기처럼 이제 식을 써놓고 그 다음에 A도 구하고 B도 구해야 되는데 좌우 대칭이면 B는 구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어요. B를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A도 이제 간단하게 돼요. 왜냐하면 A는 이제 저기서 보시면 이제 L분의 말씀드릴까요? 이게 좌우 대칭, 얘도 좌우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을 대칭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했으니까 걔는 대칭 구간 전체 적분하지 말고 그냥 내가 0에서부터 L까지만 적분하고 그냥 2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코사인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새로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프리에 시리즈를 이해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좌우 대칭이면 내가 사인 항은 계산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함수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원점 대칭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드렸던 설명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코사인에 해당되는 모든 파트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이런 아드 펑션의 프리의 시리즈는 그냥 사인 항만 살아남게 될 거고 그리고 그때 사인 항의 개수도 마이너스 L에서부터 플러스 L까지 계산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냥 0에서부터 L까지 적분한 다음에 그걸 이제 2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얘를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얘는 이제 사인 시리즈다. 그것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 사인 시리즈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프리에 시리즈인데 프리에 시리즈가 조금 더 간단해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굳이 A 따로 구하고 B 따로 구할 필요 없이 구하기 전에 얘는 자동으로 0이다.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인 시리즈, 코사인 시리즈고 그런데 이제 한번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절에 보면은 연습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로만 이 푸리에 시리즈의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개념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A, B를 구하는 적분 같은 걸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푸리에 시리즈를 사용해서 더 복잡한 계산을 할 때 이게 이제 푸리에 시리즈 계산하는 게 장애물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절에 나오는 연습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세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푸리에 시리즈는 이제 주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 함수를 잘 정리하는 그런 함수라고 했는데
조금 이제 색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응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주기 함수인지 어떤 함수인지 내가 몰라. 그러면 과연 그때 우리가 이 함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푸리에 시리즈로 표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내가 이 함수를 전체 구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0과 L 사이에서 알고 있어요. 어떤 정해진 구간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래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함수를 안다고 했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떤 친구가 나한테 야, 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색깔을 달리 할까요? 좀 괴상하게 생겼죠, 그렇죠? 자, 이게 여기가 L이고 여기가요. 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제 이걸 알려줬어요. 근데 내가 이 함수를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 함수를 내가 이제 푸리에 시리즈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자, 이 함수는 내가 0에서 L까지밖에 모르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바라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야, 원래 이 함수는 주기가 L인 그런 주기 함수야.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이 함수는 원래 이제 이렇게 이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모양이다. 그 중에 나한테 일부만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아무런 이제 모순이 없죠.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아니고 원래 이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였는데 그 원점 대칭 함수의 일부분만 나한테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기가 2L짜리가 되는 거죠. 주기가 2L. 마이너스 1에서부터 2L 전체 합쳐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누구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함수는 원래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주기가 2L짜리 함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 모든 방식이 아무런 모순이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처음에 나한테 알려준 0에서 L 사이의 함수의 모양이 저런 모양이다라는 것에 아무런 그 모순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기 함수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0에서 L까지 저렇게 생겼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함수를 이제 푸리에 시리즈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함수를 억지로 주기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제일 처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 함수는 원래 주기가 L짜리 함수야.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함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함수는 원래 주기가 2L인데 그 중에 일부분 나한테 가르쳐주는 함수야. 근데 그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야. 아니면 그 함수는 원래 이분 펑션인데 그 이분 펑션의 반만 나한테 가르쳐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를 이제 표시할 수 있는 방식이 한 가지로 정해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함수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에서는 내가 초록색을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 함수는 좌우 대칭이니까 2분의 a 제로 더하기 내가
코사인 시리즈로 정리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AN은 뭐가 되는 거예요? AN은 L분의 2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야, 나는 이제 그 함수를 그냥 난 그 원점 대칭 함수의 일부분으로 바라보고 싶어. 그래도 돼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bn sin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bn은 뭐가 되는 거야? bn은 L분의 2에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내가 이 방식을 사용하든 이 방식을 사용하든지 간에 요 구간 내에서는 똑같은 함수를 정확히 기술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이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했어요. 원래 없던 정보인 대칭성 정보를 사용하면서 이제 똑같은 함수를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 연습 문제 9-23이나 그 다음에 9-24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파동 방정식 뭐 이런 걸 풀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세 번째 방식이 있죠. 세 번째 방식은 요 함수는 원래 이렇게 생긴 함수야. 주기가 L자리인 함수야. 이제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원점 대칭도 아니고 좌우 대칭도 아니니까 이제 일반적인 푸리에 시리즈를 다 해야 되겠죠. 이제 내가 얘는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cn exponential, 얘는 L분의 2파이 i x, 즉 2파이 nx. 자, 이래 놓고 cn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주기가 2L이 아니라 그냥 L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cn이 어떻게 될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앞에 노트를 참고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어떤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 어떤 주어진 구간에 함수가 하나 있다. 그럼 그 함수를 푸리에 시리즈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표시하고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표시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서로 다른 함수이지만 이 영역에서는 함수의 그래프가 똑같은 거죠.